오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오늘은 통신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한번 설치해보고 통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 252페이지, 253페이지에 우선 이론적인 내용을 조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프로세스의 개념이 있는데 프로세스 하면 책에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실행 코드가 메모리에 로딩되어서 활성화되어 있는 거, 그게 프로세스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죠? 만들어서 실행 파일을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합니다. 하드디스크는 뭐 자료를 저장하는 용도예요. 그렇죠? 자료 저장하는 용도. 자료를 저장하는 용도고, 그러면 해당 프로그램을 뭐 윈도우든 리눅스든 실행을 시키면 어디에 로딩되어 오냐면 담겨져 오는 건 메모리에 담겨져 옵니다. 해당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메모리에 담겨져 오고, 실제 해당 코드를 통해서 뭔가 구현되는 기능 작동은 CPU가 하죠. CPU가 연산 작업, 연산 작용, 그런 것들은 CPU에 막는 이제 장치들이 각각의 명령어를 수행을 하는 형태예요. 그랬을 때 그 상태를 우리가 프로세스를 합니다. 그럼 프로그램은 만들어진 거, 뭔가 프로그램 구성되어서 만들어진 걸 프로그램이라 하고, 프로세스는 메모리에 로딩되어서 활성화되어서 이제 CPU가 동작을 시키는 거, 그걸 프로세스라 한다. 그럴 때에 책에 보면 포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있고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있어요.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는 지금 현재 우리 사용자와 인터페이스를 주고받는 거, 바로 통신을 직접 다이렉트로 주고받는 것들. 지금 현재 저는 뭐 메모장 같은 거, 그 다음에 브라우저는 지금 제가 작동을 하고 있죠. 실행을 하고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열심히 치노. 응? 오, 아니 뭐지? 유튜브 그게 저장이 녹화가 되어 있는데. 알았어. 그럼 내가 또 저기 어디 카페에 올려놓잖아. 정리된 거 수업 시간에. 그렇게 열심히 안 쳐도 된다. 아니면 듣기만 잘 들으면 된다. 친다고 치다가 치는데 집중해가지고 못 들어. 차라리 그냥 듣는 게 나아. 그냥 이렇게 생긴 놈도 있구나. 그냥 가볍게 시작해주세요. 그러면 포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있고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포그라운드는 지금 현재 내가 실행 중인 거 있죠? 바로 이렇게 작업을 실행하고 있는 것들. 백그라운드는 내부적으로 운영체제 내부적으로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백신 같은 거, 백신 그런 것들은 운영체제 내부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가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뭐 사용자들한테 알림을 준다든지 뭔가 내부적으로 또 처리를 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할 건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필요한 통신, 뭐 데이터를 주고받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설치를 하고 구동을 해볼 건데, 그럴 때에 우리가 리눅스에서 뭐 서버 프로그램, 프로세스 이런 있어요. 서버 프로세스. 우리가 서버란 말은 사용자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서버라 해요. 이런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운영체제 또는 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램. 서버 프로세스는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프로세스가 서버 프로세스예요. 그러면 서비스를 사용자한테 제공을 해야 돼요. 응? 제공하는 그러면 해당 서버 기능을 하는 대표적인 운영체제가 유닉스와 리눅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버 운영체제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에 윈도우 있죠? 윈도우는 서버 역할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뭐 게임하고 인터넷하고 기타 등등 문서 작업하고 개인이 용도로 개인이 뭔가 그냥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사용하는 용도의 운영체제예요. 그럼 걔는 개인용 운영체제고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자바로 프로그램을 작성했어. 그래서 클래스 파일을 서버 운영체제에 올려놓고 거기서 작동을 시키면 여러 사용자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프로그램이 올라가 있는 운영체제는 서버 운영체제다. 이면 그게 대표적으로 유닉스하고 리눅스인데 그러면 서버란 말은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돼요.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얘가 네이버가 지금 카페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이버 카페가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들이 있죠. 프로그램 화면에 보이는 뭐 HTML 화면 지금 사용자 화면에 보이는 HTML 이건 저 이미지 여기 있는 이미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HTML 그 백이 있겠죠. HTML 소스 코드 CSS 소스 코드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 당연히 자바스크립트가 있을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 기타 등등 이런 리소스들을 어디에 저장해 놓냐면 서버 운영체제에 저장해 놓고 사용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이 말이에요. 네이버가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하고 다양한 이 리소스들 자원들을 일반 노트북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TV에 뉴스 보고 뭐 서버 관련된 뉴스 보면 왜 어디 큰데 보면 컴퓨터가 서버실에 그런 거 운영체제 그런 거랑 일반적인 노트북하고 용도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서버로 한다 이 말이에요. 서버. 그러면 서버 프로세스는 역할이 사용자가 서비스를 요청하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요청을 읽어드려서 분석한 다음에 사용자가 어떤 서비스를 요청할 것인가요? 읽어드려서 분석한 다음에 뭐 처리를 해서 다시 해당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스를 사용자한테 되돌려줘야 됩니다. 화면에 지금 현재 네이버 카페 화면에 사용자가 만약에 리눅스라고 입력창에 리눅스라는 글자를 입력해서 검색 이 버튼을 클릭을 해요. 클릭 이러면 사용자가 이 서버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서비스? 내가 어떤 단어 리눅스라는 단어를 이 카페 게시판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글을 전체 글에서 리눅스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내 화면에 다시 결과를 리스트로 출력해 달라. 그런 서비스를 요청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이버 카페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입력창을 위해서 뭔가 문자열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그 해당 문자열을 받아서 이제 얘에서 자바가 그 사용자가 보낸 단어 있죠? 그걸 어디서 찾아? 그냥 연결해갖고 데이터베이스에 찾겠죠? 테이블에 이 게시판 테이블 싹 뒤져가지고 리눅스라는 단어가 검색된 거 다 긁어 와서 그걸 싹 긁어 와서 화면에다가 출력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서버가 하는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사용자가 뭔가를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해서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반대 개념은 서버는 그래서 보통 이제 서버의 역할을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운영체제 또는 시스템 뭐 그런 것들. 반대는 클라이언트랍니다. 서버의 반대말은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는 이제 사용자인데 또는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에 요청을 할 때는 보통 뭐 개인용 PC에서 요청을 하죠. 그러면
개인용 PC.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운영체제는 윈도우. 또는 요즘에는 요걸 많이 씁니다. 보통 이제 무슨 저기 뭐 쇼핑몰 같은데 주문은 오히려 모바일이 더 점유율이 더 높다고 하니까 얘도 클라이언트다 이 말이에요. 요거 핸드폰도. 근데 예전에 PC가 많았는데 이제 반대로 돼서 얘가 클라이언트예요. 요거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윈도우, 윈도우 또는 모바일 OS. 얘가 클라이언트다 이 말이에요. 모바일 OS. 모바일 OS에서 요청을 많이 하니까. 개념이 서버라 하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뭔가 프로그램이 역할을 하는 거고, 클라이언트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요청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뭐 검색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글을 클릭하는 것도 사용자가 서비스 요청하는 거예요. 뭐 제목에 글을 클릭하면 뭐 해당 제목에 해당하는 내용 전체를 화면에 보여달라 이런 요청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자,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려면 서버에 해당되는 것들, 리눅스라든지 유닉스 같은 CLI 환경에서 만약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필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실행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면 언어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자바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자바 같은 언어 기본적으로 자바가 그런데 자바는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뭐 여기서만 실행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옛날 같으면 만약에 혼자 단독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문서 프로그램 뭐 한글이다 엑셀이다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진 않죠. 내가 내 컴퓨터에서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용도로 사용할 거면 자바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서 뭐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내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그러면 자바를 기본으로 해서 그런 걸 만들려면 뭐 JSP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프레임워크들 뭐 스프링 이런 것들 스프링 같은 거 스프링 그런 프레임워크들이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한 개 있어야 되고 물론 자바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언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자바는 기본적으로 하고 아무래도 자바가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큰 규모의 프로그램들을 자바 기반으로 개발을 하니까 자바가 제일 많고 요즘에 그런 쪽 아니면 또 많이 하는 건 파이썬 종류 이제 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때문에 인공지능 때문에 또 파이썬을 부가적으로 또 많이 합니다. 인공지능 관련해서 인공지능 하려면 기본적으로 파이썬의 문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파이썬은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간단한 프로그램을 웹 개발하는 데도 쓰여요. 파이썬은 웹 개발 용도로도 어쨌든 뭐 언어가 있어야 되고 내가 개발한 것들을 사용자들한테 서비스를 해줘야 되겠죠? 응? 사용자들한테 내가 개발을 했어. 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사용자들이 이제 URL www.naver.com 이런 식으로 쳐서 URL 치면 뭐 브라우저 화면에서 사용자들이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WAS라는 게 WAS. 프로그램을 사용자들한테 웹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걸로 언어를 만든다고 해서 제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중간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사용자들한테 보여주려면 사용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뭐 만들어 놨다고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사용자들한테 내가 만든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웹 프로그램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걸 WAS라고 합니다. WAS.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합니다. 웹 WAS.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웹하고 어플리케이션하고 같이 결합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바가 들어가니까. 자바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필요해요. WAS. 대표적으로 이제 쓰이는 게 WAS가 종류가 이제 대표적인 게 톰캣이라는 게 있어요. 톰캣이. WAS의 종류의 톰캣이 있는 겁니다. 무료 프로그램. 응? 톰캣도 PPL 라이센스를 따르기 때문에 무료예요. WAS. 다른 종류들도 있어요. 유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얘는 오픈 소스.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오픈 소스. 통계 그 외에 웹노지 이런 것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통계입니다. 통계.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놨어도 통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WAS라는 웹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없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건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없이는 프로그램이 만들 수 없죠. 해당 데이터들을 저장하려면 저장 공간이 필요한데 저장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게 대표적으로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가 RDBMS가 있습니다. RDBMS는 Relation Database Management System이에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여러분들이 배웠던 오라클이 대표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해서 테이블과 관련 있는 테이블과 테이블끼리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구성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R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노멀하게 가장 많이 쓰이는 종류의 데이터베이스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오라클 같은 게 있어요. 오라클. 오라클은 상용인데 비싸요. 그래서 그 대체 용도로 하이되는 게 MySQL이라고 있습니다. 조금 싼 거. 간단한 소규모 프로젝트 구성할 때 사용하는 거. RDBMS. 또는 요즘에는 NoSQL이라는 것도 있어요. NoSQL. 종류가 조금 다른 형태 No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도 있습니다. NoSQL. 원장님 오라클 시간에 안 들어봤어? NoSQL. 처음 들어보는 말이요. NoSQL은 얘는 비정형 데이터랑 구조가 없어요. 비정형 데이터란 말은 데이터 타입이 없다 이 말이에요. 데이터 타입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컬럼이 구성이 되어 있죠. 테이블 만들 때. 그렇죠? 각각의 컬럼마다 컬럼 유형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데 NoSQL은 not only SQL입니다. 구조는 없고 SQL만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CRUD만 존재한다. 그러면 데이터의 유형이 이제 마음대로 해도 돼요. 데이터 구조가 없어서 아무거나 넣어도 됩니다. 그런 형태를 NoSQL인데 이 형태를 왜 쓰냐면 요즘에 나오는 데이터와 우리가 SNS 같은 우리가 SNS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구조가 간단해요. 데이터가 대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많이 빠르게 형성이 돼서 빠르게 저장이 돼요. 얘는 데이터의
종류는 많아요. 근데 뭐 SNS에 글 올리는 게 뭐 관계형 데이터로 구성돼 가지고 막 조인을 하고 이런 경우는 없어. 그건 단순하게 빨리 생성이 되어서 저장이 되고 화면에 보이는 용도만 때문에 복잡하게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속도가 문제니까. 워낙 생성되는 데이터들이 많다 보니 속도가 문제죠. 그러다 보니 그런 걸 감안해서 뭔가 관계 형성, 뭐 그 제약 쪽 이런 게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걸 우리가 NoSQL이라고 합니다. 유형이 다르다, 용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NoSQL만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같이 섞어서 융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DB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WAS도 있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별도로 지금은 우리가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이 리눅스가 우리는 지금 가상머신에 설치를 했습니다. 가상머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서버실이라든지 데이터 센터에 있죠. 네이버 서버가 어디 저기 전에 어디 털린 데가 어디지? 불나가지고 완전 다운된 데가 여기 어디 저 경기도 어디 SK 그 데이터 센터에 그죠? 거기에 카카오 그 데이터 서버가 싹 거기 불러갖고 다운돼가지고 그때 난리 났잖아. 근데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거기 있으면 다른 곳에 백업용으로 데이터 센터 한 군데 더 둬야 되는데, 응? 그 네이버는 그 같이 거기 네이버 서버랑 카카오 서버가 있었는데 네이버는 백업용 데이터 센터가 또 다른 데 있어서 바로 그걸로 돌려가서 전화를 시켜서 바로 복구를 했는데 카카오는 한 군데다가 다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응? 한 곳에 모아놓으면 안 되지. 뭔가 일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나눠내지. 아마 부정적인 이제 측면에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서버실이 있어요. 서버가. 응? 그럼 그러면 서버는 서버실에 있고 만약에 같은 회사라도 서버실이 별도 있고 개발하는 사무실이 따로 있죠. 그럼 뭐가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서버에 올려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고 나서 그리고 서버가 리눅스든 유닉스든 서버에 올렸어. 그래서 서버에 올리고 나면 올릴 때도 이게 뭔가 다이렉트로 올리는 게 아니고 뭔가 통신을 할 수 있는 파일을 전달하는 주고받을 수 있는 뭔가 원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원격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냥 올리고 나서 내가 그걸 컴파일을 하던 아니면 폴더를 만들고 뭘 하던 내가 어떻게 원격으로 접속해서 명령어를 따다다다가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가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얘가 만약에 내가 내 컴퓨터 지금 개발하는 자체의 내 컴퓨터를 바로 서브로 쓸 거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윈도우도 서버가 있습니다. 리눅스만 있는 게 아니고 윈도우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사 계열은 또 윈도우 서버라고 윈도우랑 똑같이 생긴 거 있어요. 윈도우 서버도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사용 윈도우 서버는 또 거기에 맞는 그 DB가 있어요. MS SQL 그죠? MS SQL이라는 또 데이터베이스도 별도로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판매하는 라이센스,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은 일반적으로 다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도 언어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아서 거기에 맞게 딱 세팅되어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저런 실제 서버가 지금 돌아가고 작동하는데 가서 직접 다이렉트로 막 코딩하고 이렇게 안 해요. 괜히 그랬다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 잘못 손대면 난리 나니까 그래서 내가 내 컴퓨터에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관리자가 PM이나 누가 이제 받아서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실제로 이제 서버에 적용시키고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원격지에 있는 다른 곳에 있는 서버에 접속을 해서 내가 올린 프로그램도 올려놓고 명령어도 뚝뚝 치려면 우리가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말을 부가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격
원격으로 접속한다는 말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클라이언트가 원격으로 이제 접속해서 접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격 관련된 건 서버에도 서버용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클라이언트도 클라이언트가 접속해야 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통신할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리눅스나 유닉스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그걸 서버 프로그램이에요. 서버에서 필요하니까 서버 프로그램이고, 그러면 사용자가 원격지에 있는 서버에 접속하려면 그냥 컴퓨터에서 접속되는 게 아니고 내 컴퓨터에도 프로그램을 깔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거는 또 클라이언트용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할 건 뭐 서버용 리눅스에 까는 프로그램 따로, 그 다음 클라이언트에서 이용해야 될 프로그램 따로 딱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씩 딱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오늘 할 건 이제 원격 프로그램을 하나 원격 접속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름이 SSH예요. SSH Secure Cell의 약자입니다. 암호화된 셀 프로그램이다 이 말이에요. 뭐 터미널 창을 원격으로 접속해서 이용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터미널 창을. 그러면 서버 프로그램 클라이언트가 아까 연동을 하는 원격 통신 프로그램을 우리가 설치할 때는 얘가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버가 우리는 리눅스 서버에 우선 처음에 프로그램 설치를 먼저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뭐 설정할 거 있으면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크게 지금 현재 뭐 설정할 건 없지만 두 번째는 이제 설치를 하고 만약에 설정할 거면 환경 설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프로그램 설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환경 설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줘야 돼요. 구동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구동되는 게 없기 때문에 구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 프로세스 구동. 일반적으로 서버 프로세스 구동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게 이름이 뭐냐면 시스템 ctl 스타트 서버 프로세스 명 이렇게 프로세스를 구동을 해줘야 된다. 시작을 해야 얘가 작동을 하고 있는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했으면 뭘 확인해야 되냐면 원격으로 접속하는 프로그램들을 원격을 제어하기 위해서 접속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한 개 있습니다. 원격 접속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IP가 필요합니다. IP는 네트워크상에서 내가 단말기에 접속하기 위한 필요한 주소예요. 네트워크상의 주소예요.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시키면 뭐 필요하죠? 주소가 필요합니다. 응? 주소 잘못 보면 택배가 안 와요. 택배 오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데. 응? 언박싱이 유일한 즐거움인데. 그러면 주소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주소가 중복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 가정집마다 주소가 똑같은지 아무도 없죠? 그렇죠? 아파트는 호수가 다르고 그냥 일반 단독주택도 주소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중복이 안 되는 고유한 번호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IP 주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얘가 IP 주소가 이미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컴퓨터에서 공용 IP긴 하지만 인터넷 연결이 다 되어 있죠. 그러면 확인만 하면 돼요. IP 주소 확인. IP 주소는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주소다 이 말이에요. 뭐 점 3개로 구분되어 있는 그런 것들. 요거 IP 주소 점 3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죠? 점 3개로 구분되어 있는 각
세 자리, 세 자리, 세 자리, 세 자리. 요거를, 이런 방식을, 공식적인 용어로 IPv4 방식이라 합니다. 방식. 네트워크 단말기에 부여되어 있는 유일한 주소입니다. 왜냐? IP 주소가 중복되면 얘도 오류가 나요. 그렇죠? 네트워크 연결할 때 어디 컴퓨터를 찾아갈지 어떤 단말기를 찾아갈지 모르니까 중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복이 안 되어 있는 유일한 주소가 IP 주소다.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각 다르게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핸드폰에도 IP 주소가 있어요. 자기 거. 본인 IP 주소. 달라요. 물론 학원은 원래 외부에서 IP 가지고 오면 허브라든지 이걸 지나서 공유기가 나눠지니까 공유기마다 주소가 192.168.5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5번은 이제 클라이언트에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클라이언트 쪽에서 외부에서 리눅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그냥 접속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어디에 설치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윈도우에서 리눅스로 접속할 거니까. 그렇죠? 대부분 윈도우 내가 작업하는 내 컴퓨터에서 프로그램들이 올려져 있는 서버 컴퓨터에 접속을 해야 되니까 클라이언트가 윈도우입니다. 그러면 윈도우에도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용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두 개가 따다닥 접속을 해서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한번 설치하겠습니다. 책의 467페이지에 있습니다. 책의 내용 467페이지. 책을 수업시네 말이야. 책을 나중에 어디 당근에 팔라고 아끼고 있어? 응? 왜 안 팔려? 팔리긴 팔려. 당근에 팔려고 아끼고 있는 거 봐요. 아니면 잘 때 이제 배는 용도로, 베개 용도로. 그러려고 그러지. 책 467페이지에 SSH 서버를 이제 설치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 설치는 관리자로 접속을 해야 됩니다. 일반 사용자는 저번에 설치 못합니다. 관리자만 프로그램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럼 관리자로 먼저 전환을 하세요. 관리자로 전환. 그러고 나서 잠시만요. 네트워크가 연결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우리 리눅스에 이렇게 여기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얘는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프로그램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리눅스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리눅스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식이 첫 번째는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명령어를 이용해서 설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윈도우에서도 그렇죠. 윈도우에 프로그램 설치하려면 설치 파일을 다운받아서 윈도우에서는 설치 파일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리눅스도 마찬가지로 설치 파일이 별도가 있습니다. 확장자가 여기는 지금 우분투니까 확장자가 DPKG라는 확장자를 가진 설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다운받아서 명령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건 나중에 JDK 그렇게 설치를 할 거예요. 두 번째 방식은 리눅스는 만약에 리눅스 시스템이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리눅스의 여기 설정 파일에 가면 리눅스 관련되어 있는 사이트들 주소가 쫙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수한 명령어를 사용하면 알아서 그 웹사이트를
찾아가가지고 리눅스가 알아서 프로그램 다운받고 설치도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조건은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두 번째 방식. 알아서 업데이트도 해주고 그냥 설치도 해주고 알아서 해줘요. 그건 그 방식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압축 파일 있죠. 압축 파일을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고 필요한 한계 설정해주면 설치가 되는 용도도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SSH는 두 번째 자동 설치 방식이에요. 그러면 얘가 명령어가 책에 있는 것처럼 apt라는 명령어입니다. 이게 자동으로 설치해주는 명령어예요. apt. 그 다음에 하이픈 y가 있습니다. 하이픈 y 옵션이 y가 있는데 y는 뭐냐면 이제 설치를 하다 보면 얘가 관련되어 있는 파일이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파일이 관련된 파일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막 물어봐요. 이 파일도 다운받으시겠습니까? 뭐 설정을 변경하시겠습니까? 여러 번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y 쳐줘야 되니까 그냥 y로 넘어가서 자동으로 설치를 해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스톨 설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apt y 인스톨 그 다음 여기에 서비스라는 말은 서버 프로세스 중에서도 항상 계속적으로 끊기지 않고 구동되는 프로세스를 서비스라 합니다. 어떤 것들은 사용자가 요청할 때마다 실행이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한번 실행해 놓으면 리눅스가 컴퓨터가 꺼지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비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들 중에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프로세스를 서비스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apt y 이 프로그램은 서비스 이름이 책에 있는 것처럼 오픈 SSH 이름이 서버입니다. 서버 프로그램이라 해서 보통 이제 서버라 명칭을 사용합니다. 서버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이 말이에요. 서버 이게 또 뭐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이 말이겠죠. 원격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서버란 말은 한번 프롬프트 창에서 입력해 봅시다. apt y install open ssh 서버 그러면 아마 네트워크가 느리면 조금 느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쭉 설치가 됩니다. 그냥 두세요. 설치되게.
설치할 때 설치할 때 가상화면을 기능을 어느 정도 가상화면 내용이 용량이고 그 뭐지 이걸 설치하고 이러면 20기가 정도 있어야 되거든. 20기가 이상 20기가 운영선에 설치된 남은 공간이 아니고 이제 딴 사람은 저는 다르게 지금 도전이 높아서 안될 수도 있어. 아 이미 알려져 있어? 아 그런 거 알려져 있는가 보다. 채식 버전이라서 알려져 있는 거. 다른 사람은 되고 있어? 그럼 설치는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그 다음, 여기는 라는 환경 설정은 없어요. 할 거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 프로세스를 구동해야 되겠죠? 설치만 했으니까 서버 프로그램을 이제 구동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GTL 스타트 그 다음에 프로세스 명의 이름이 뭐냐면 얘가 SSH예요. 스타트 한번 해볼까요? 시스템 GTL 스타트 이름이 SSH. 자, 그러면 얘가 구동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죠?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스템 GTL 스테이터스 SSH 이러면 해당 프로세스가 구동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중단할 거면 중지를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중지할 거다 그러면 스타 SSH 이렇게 됩니다. 중지 그러면 한번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스템 GTL 스테이터스 SSH 그러면 액티브 러닝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얘가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하고 있는 중이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액티브 러닝. 뭐? 왜? 이런 말씀 금지어야 좀. 그러면 구동까지는 했습니다. 다음에는 근데 뭐 리눅스 서버 IP 주소를 확인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외부에서 이제 리눅스에 접속할 거기 때문에 리눅스 IP 주소를 확인해야 됩니다. 리눅스 그러면 리눅스 IP 주소는 명령어가 ifconfig가 명령어예요. ifconfig. 자, ifconfig 한번 켜볼까요? ifconfig 그러면 명령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프로그램 통해서 얘를 실행할 수 있다네요. 그럼 이것도 apt 방식으로 설치하라 이 말이네요. 그럼 그대로 쓰면 됩니다. apt 아마 뭐 툴이 있어야 되나 봐요. 인스톨 네트워크 설정하는 뭐 툴이 필요한가 봐요. 그럼 그대로 치면 돼요. 자, 그래 놓고 다시 설치가 되면 다시 ifconfig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어디 걸 봐야 되냐면 위쪽에 iNet에서 주소가 192.168.1.
뭐시기 되는 거. 응? 그걸 하는 게 IP 주소입니다. 본인 리눅스 IP 주소. 192.168.로 시작해야 돼요. 다른 거 안 돼요. 응? 맨 첫 번째. 그거 아닌 사람. 응? 192.168.1로 시작하는 거 아닌 사람 없죠? 응. 응. 그럼 그러니까 확인하세요. 응? 그래 놓고 그러면 리눅스에서 할 건 끝났습니다. 이제 윈도우에서 이런 프로그램 설치할 거예요. 윈도우에서는 뭐 네이버에 들어가서 윈도우용 접속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걔가 푸티예요. PUTTY 푸티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접속할 거예요. 그걸 이제 설치해서 깔아야 됩니다. 윈도우는 이름이 푸티 PUTTY. 자, 페이지가 어디가 여기는 아니고 공식 페이지를 가야 되는데 봅시다. 공식 접속 여기 밑에 있네요. www.putti.org 거기로 가볼게요. 사이트가 느리네. 얘도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원격 접속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뭘 느리노? 그러니까 접속자가 많은가 보다. 설치했죠? 푸티. 푸티가 얘가 바탕화면 아이콘 안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찾아야 돼요. PUTTY 윈도우에서 푸티 찾으세요. 나중에 본인 거가 리눅스 접속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리눅스 접속해봐. 옆에 옆에 나중에 IP 주소 알려달라 해가지고 그 하면 돼. 어쨌든 방법만 우선 알면 되니까 푸티 실행을 해봅시다. 푸티 실행하세요. 그래 푸티 찾아야 돼요. 화면에 없어 아이콘 찾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화면에 보면 호스트 네임이라고 입력하는 곳이 있어요. IP 어드레스 아까 본인 리눅스 IP 주소 있죠? IF 컨피그로 확인한 거 본인 거 저는 136입니다. 대부분 192.168.1.5로 시작할 거예요. 192.168.1.136 응? 그건 뭔데? 로컬호스트는 내가 내 컴퓨터에서 다이렉트로 접속할 때 로컬호스트예요. 그럼 여기가 각각 다른 컴퓨터입니다. 응? 리눅스에서 만약에 접속하려면 로컬호스트 써도 되지. 로컬호스트는 다이렉트 직접 접촉이야. 여기는 지금 리눅스고 내가 접속하는 윈도우입니다. 운영체제가 달라요. 다른 시스템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 그래 놓고 오픈해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뭐가 얼러트 짱이 뜨죠? 그러면 그냥 offset 하면 됩니다. 동의하고. 그러면 이제 뭐가 뜨냐면 크기를 좀 키울게요. 아이고 글자를 좀 키우겠습니다. 안 보이니까. 로그인 엣지 뜨죠? 그러면 뭐 본인 거 본인 우분투 리눅스에 접속할 거. 아이고 이거 중간에 가려졌다. 리눅스에 접속할 거. 저는 우분투예요. 계정 이름이. 그러면 우분투 쓰면 됩니다. 우분투 비밀번호. 그러면 리눅스에 접속한 거예요. 리눅스에. 그렇죠? 여기 내 리눅스. 오케이? 뭐라고? 10초만 기다리라고? 왜? 그럼 여기서 뭐 원격 접속이니까 이제 뭐 명령어 치워
보시면 되겠죠. 맨 처음에 딱 정서하면 뭐부터 LSL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뭐 있는지. 접속이 안 돼? 어. 거기 IP 주소를 잘못하면 그러면 뭐가 제일 세겠냐면 모르니까 공유기랑 뒤에 공유기가 같은 공유기가 와이파이 똑같어. 와이파이는 얘 와이파이 얘 와이파이가 같은 와이파이. 가지고 완전 용량을 아, 이거 IP 컴퓨터가 강화적으로 여기 원격 저 아 잠깐만.